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이자를 한 번, 두 번 주더니 몇 달 후에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채권자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는 채권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개인 채권자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한테 사실 연락을 하시잖아요. 채무자분들도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돼서 개인회생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보니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되는데, 간혹 개인 채권자분들 중에서는 채무자분들한테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전액을 최우선으로 변제에는 각서를 받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으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각서는 법에 따르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빚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변제 능력도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데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채권자를 기망해서 돈을 빌려간 경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권자는 개인회생 제도 속에서 돈을 받으려면 채권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그럼 언제 제출하느냐?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이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한테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내주는데요. 이때 함께 동봉된 서류에는 채권자 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채권자인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계좌로 돈을 받을지 계좌번호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할 때는 통장 사본도 함께 첨부해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 전까지 법원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되세요. 다음으로 채권자에게 매월 받는 변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법원으로부터 받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채권자 목록, 변제 예정액표, 이런 서류들이 첨부되어서 함께 오는데요. 서류를 잘 살펴보면 상단에 변제율이 몇 %인지가 적혀 있어요. 채무자의 전체 채무 금액 중에서 과연 몇 %나 갚을 것인지 변제율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을 때 이 변제율이 몇 %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그 변제율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분의 총 채무가 1억 원인데 변제율 50%로 인가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무자는 총 채무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변제하고 5천만 원을 탕감받는 건데요. 해당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5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50%인 1천만 원을 받는 건데,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이니 1천만 원을 36개월에 나누면 약 27만 8천 원인데요. 36개월 동안 매월 약 27만 8천 원을 받아서 총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일반 개인회생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제율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이런 것들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체 변제율하고는 좀 다른 비율의 돈을 채권자가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1억 원인데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세금 2천만 원의 빚이 포함되어 있고 변제율 50%로 인가결정을 받았을 경우 총 채무 1억 원 중에서 채무자는 5천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과 같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면 법원에서 변제를 해줄 때도 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먼저 변제를 하도록 해서 세금이 100% 다 갚아질 때까지 먼저 세무서에만 돈을 보내요. 빚으로 있는 세금 2천만 원이 전부가 변제가 되었을 때 나머지 일반 회생 채권인 카드사, 은행, 개인 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채무자는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지만 2천만 원이 우선 세금으로 나가고 나면 나머지 8천만 원이 개인회생 채권인데 그 중에서 3천만 원만 변제를 하는 거여서 일반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율은 37%만 변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변제율은 50%가 나오지만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37%만 나와서 실제로 우선권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사실은 37%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언제부터 채권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집행기일 전까지 법원에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잘 제출했으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이후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몇 달 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내었던 게 법원의 계좌에 쌓여 있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쌓인 몇 달간의 변제금을 채권자의 계좌로 한 번에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변제금이 입금되었을 때는 몇 달치 변제금이 한 번에 들어와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변제금이 매월 30만 원인데 첫 번째 입금된 금액이 90만 원이었다면 3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예정된 일정한 변제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변제금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송달된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꼭 채권 신고, 계좌번호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